나 해냈어! 내 이름은 생각국 카나메, 23살. 세상은 그야말로 취업 대비관 시대. 꿈도 희망도 없다. 이것도, 여기도. 뭐지? 나도 혹시 아무 데도 못 붙고 이대로 끝나는 건가? 실업자? 아무리 면접을 봐도 나에게 도착하는 건 아쉽게도 이번 채용에서는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는 형식의 불합격 메일뿐. 지금까지 몇 개 받았는지 한번 세보기로 했다. 나는 무려 불합격 메일을 100통이나 받은 것이었다. 거짓말, 이건 거짓말이야! 이제 끝이야. 100개의 회사에서 불합격했으니 어딜 가든 안 될 거야. 나는 회사에 필요하지 않은 거야. 동기들은 점점 취직해가는데 나만. 예, 카나메, 밥 안 먹을 거야? 됐어.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나 같은 사람에게 먹을 자격 따윈. 무슨 소리야? 잔말 말고 빨리 먹어! 이런 대답되는 고프구나. 밥이 맛있어. 더 먹어도 돼. 더 먹을래. 배부르게 먹고 목욕하고 따끈한 침대에서 잠들 수 있는 건 내가 본가에 신세지고 있는 덕분이다. 하지만 실업자가 되면 분명 부모님이 절망하며 쫓아다닐 게 틀림없다. 다음날 아침. 싫어도 아침은 오는구나. 이제 새로운 회사를 찾는 것도 면접을 보러 가는 것도 불합격 메일을 받는 것도 싫어. 하지만 휴대폰에 메일을 왔다는 알림이 와 있었다. 이 메일 주소 기업인가? 에? 내가 또 어디 면접 갔었나? 나는 컴퓨터를 켜서 메일을 열었다. 또 불합격 메일이겠지. 이제 불합격 메일은 보고 싶지 않아. 하지만 회피해봤자 소용없어. 현실을 직시해. 현실을 받아들여! 우와! 엄마! 나 해냈어! 세상에, 마지막에 면접을 본 회사에서 합격 메일이 온 것이다. 그곳은 모니 꽃문고라는 작은 회사였다. 분명 면접 볼 때 우리는 지금 일손이 부족하니까 연이 있으면 잘 부탁해 라고 말했던 것 같다. 아무튼 간에 이제 나도 신사회인이 되는 것이다. 해보자고! 라고 기합을 넣은 것도 좋았지만 잘 생각해보니 디지털화가 진행된 요즘 시대에 문방구, 심지어 나는 영업에 들어가게 되었다. 문방구를 어떻게 팔면 좋을지 고민이 되었다. 심지어 지금 우리 회사는 유례없는 위기에 빠져 있었다. 그건 바로 반년 전에 초우수 영업맨이 그만두어서 회사가 상당히 혼란한 상태라는 것이다. 이제 막 입사했는데 미안하지만 널 교육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일단 이거 읽어. 그렇게 말하며 나에게 준 것은 대량의 파일. 우수한 영업맨이 남기고 간 매뉴얼이라고 한다. 아무리 다들 바빠서 시간이 없다지만 생 신입한테 교육 담당이 안 붙는다니 이게 말이 돼? 그리고 회사 제품이랑 회사 제품의 새로운 판매 방법을 제안해 기획서를 만들어봐. 어디 가져가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거니까 자유롭게 해봐. 그럼 이만. 네. 뭐 갑자기 밖에 나가서 실패하는 것보다는 나으니 회사 제품을 철저히 공부해보기로 했다. 실제로 보지 않으면 잘 모르겠으니 일단 창고에 잔고 좀 보러 가볼까. 그러자 판매 방법에 따라서는 꽤 히트치지 않을까 싶은 아이템을 몇 개 발견했다. 이런 곳에서 먼지 쌓이고 있다니 아깝다. 너희를 꼭 잘 팔리게 해줄게. 이건 가능하겠어. 라는 생각으로 나는 시행착오 끝에 기획서를 작성했다. 상사와 선배들도 오, 이런 방법이 있었군 라며 좋게 평가해 주셨다. 그래, 너에게 새로운 영업처를 몇 개 분담했으니 인사할 겸 그 기획서를 들고 가봐. 부담 갖지 말고 다녀와. 이게 내 첫 업무. 네, 다녀오겠습니다. 나는 바로 배정받은 영업처에 약속을 잡기 위해 연락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인사하러 돌아다니게 되었다. 하지만 거기서 나는 절망했다. 그도 그럴 게 전임 담당자는 우리 회사에서 가장 우수한 영업원이었으니까. 전임 담당자가 전설의 유능 영업맨이라면 나는 불합격 메일만 100통 받은 신입 영업맨. 이런 신입 얘기를 왜 들어야 하나 라고 하면 끝이다. 하지만 갈 수밖에 없어. 나는 오기로라도 이 일에 매달려서 힘낼 거야. 좋아, 여기가 첫 회사인가? 아니, 뭐야 이 회사 엄청 크다. 나는 일단 약속을 잡은 시간이 빠른 손으로 돌기를 기대했는데 첫 회사가 세상에 우리 거래처 중 가장 대기업인 모니푸트였던 것이다. 아니, 모니푸트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전화를 걸 때도 너무 긴장해서 여기가 첫 회사라는 건 완전히 잊고 있었다. 모니푸트는 대기업 생활 잡화 체인점이다. 취급하는 다양한 상품 중에 문방구 전문 코너도 있어서 우리에게는 아주 감사한 가게이다. 하지만 반년 전에 전임자가 그만둔 뒤로 발주수가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런 큰 역할을 신입에게 맡기는 우리 회사는 정신이 나갔다.
하지만 가야만 해. 실례합니다. 씹었다. 네, 무슨 볼일로 오셨을까요? 뭐니 꽃먹입니다. 영업 담당자가 변경되어 인사차 찾아뵈었습니다. 11시에 약속을 잡았습니다. 씹었다. 제발 잠시 기다려주세요. 엄청나게 씹어댔지만 접수처 누님은 상냥하게 나를 인사해 주셨다. 고마워요 누님. 덕분에 제 첫 영업이 흑역사로 남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했지만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건 엄청 기분 나빠 보이는 영업원이었다. 뭐야, 당신 누구야? 뭐니 꽃문구의 센코쿠라고 합니다. 새 담당자가 되어서 인사를 드리려고. 에바, 지금 성수기라서 바쁘다고. 반도씨가 아니면 상품 설명은 안 들어. 들어가! 반도씨는 우리 회사에서 여러 번 이름을 들은 사람이다. 내 전임자인 반도씨는 엄청나게 유능하고 미인이다. 상대를 잘 구슬렸다고 한다. 나는 외모도 별 볼 일 없는 신입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문전박대하는 건 너무하잖아. 적어도 얘기는 들어달라고. 기획사는커녕 명함도 못 내밀었잖아. 이렇게 징조가 나쁠 수가. 훌쩍거리면서 걷고 있자 눈앞에 예쁜 꽃이 피어있어서 무심코 멈췄다. 예쁘다. 어머, 고마워라. 안녕하세요. 꽃 옆에 있던 건 흙이 묻은 할머니였다. 이 꽃을 관리하는 사람인가? 돌아와서 놀랐지요? 아까 실수로 물엉덩이에 넘어졌거든. 아이고, 큰일이셨겠네요. 이걸로 닦으세요. 하지만 당신의 손수건이 괜찮아요. 자고로 영업하는 몸이라면 손수계 3개는 갖고 다니라고 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한 장은 빌려주는 용, 한 장은 긴급용, 한 장은 예비라고 해요. 지금은 긴급용이라고 하죠. 어머나 정말 고마워요. 멋진 영업원이네요. 나는 이 정원을 벌써 몇십 년째 관리하고 있지만 꽃에 말을 걸어주는 영업원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런가요? 이렇게 예쁜데 아깝네요. 그렇게 말하면 나는 정원을 둘러보았다. 긴장해서 몰랐는데 이 회사는 어디든 예쁜 꽃이 피어 있었다. 처음부터 정원을 봤으면 긴장이 풀린 상태로 임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당신은 왜 우울한 건가요? 네? 꽃을 발견했다는 건 경치를 넓게 둘러봤거나 아래를 보고 걸었다는 거지. 이 주변 화단은 우울해서 아래를 보고 걷는 사람이 기운을 차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심은 거예요. 당신도 그랬던 거 아닌가요? 그렇군요. 저 완전 마케팅 대상이네요. 영업원인데 마케팅까지 공부하다니 대단하네. 사실은 지금 회사에 붙기까지 불합격 메일을 100통이나 받았거든요. 어느 회사든 좋으니까 붙었을 때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것저것 해본 거죠. 누군가에게 불합격 메일을 100통이나 받았다는 얘기를 한 건 처음이었다. 부모님에게조차 아무데도 합격 못했어 라고만 했는데. 하지만 내가 우울한 것을 눈치채준 할머니에게 사실을 말하지 않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았다. 어머, 그랬군요. 100번이나 지원하고도 포기하지 않다니 멋진 근성과 메탈이네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모처럼 합격한 회사인데 전혀 도움이 되질 않네요. 괜찮으면 자세히 얘기해줘요. 마침 여기에 벤치도 있으니까요. 사실은 그 뒤로 할머니에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했다. 할머니는 진지하게 내 말을 들어주셨다. 정말 제가 너무 한심해서. 그 기획서 보여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누가 읽어주길 바라고 만든 거지요? 아니면 이런 정은사 할머니한테 보여주기는 싫은가? 그럴 리가요. 민폐가 아니라면 부탁드려요. 어머, 잘 만들었네요. 그럼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상품에 대해 알려줄래요? 자, 발표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그럼 우선 저희 회사가 제안드린 첫 번째 상품에 대해서. 나는 이미지 트레이닝해온 기획서 발표를 시작했다. 상대가 할머니여서 그런지 긴장하지 않고 술술 말한 것 같다. 실전. 그러니까 기업 상대로 이 정도 말할 수 있었으면 나도 조금 더 도움되는 영업원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이상이 저희 회사가 제안드리는 새로운 기획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일어나서 짝짝 박수를 쳐주셨다. 멋진 사람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다. 그 엄청 무서운 영업원을 만나기 전이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럼 바로 가볼까요, 생거쿠씨? 네? 어딜요? 됐으니까 따라오세요. 나는 영문을 모르는 채로 할머니를 따라 다시 한번 모니포트의 본사로 들어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착한 곳은 사장실? 저기 할머니! 허락 없이 들어가면 혼나지 않을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싱글벙글 웃으며 사장실 의자에 앉으시더니 안녕하세요. 정원 가꾸기가 취미인 사장 반도 소노코라고 합니다. 에? 충격적인 고백에 나는 기절할 뻔했다. 누가 사장님이 정원을 가꿀 줄 알았겠냐고. 대기업이잖아. 보통 열심히 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이렇게 정겹게 내 얘기를 들어줄 줄 어떻게 아냐고. 회사 사람들도 모르는 것 같은데 그냥 지나갔잖아. 내가 너무 놀라서 입을 뻐끔거리자. 사실은 나 요즘 회장이 되려고 하거든요. 내 후계자도 소개할게요. 예쁘다. 엄청난 미인. 내가 어휘력이 없는 게 분하다. 처음 뵙겠습니다. 사장님의 딸인 간다라고 합니다. 아가씨다. 그리고 당신의 전임 영업원이었던 사람입니다. 네? 판도. 미인의 유능하고 사랑 구슬리기의 달인인. 아마 나 그렇게 불렸니? 부장이 그런 거지? 하여튼 이상한 소리만 한다니까. 아니요. 구슬리기 달인은 둘째쳐도 반도씨가 남겨주신 매뉴얼은 정말 이해하기 쉬웠어요. 교육 담당이 없는 저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때? 열정 있는 멋진 젊은이지? 기획도 멋지더라고. 생거크 씨, 딸한테 다시 한번 설명해 줄래요? 네? 자, 상대랑 하는 시뮬레이션이라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나는 다시 한번 기획을 설명하게 되었다. 역시 사람에게 설명해보니 요령이 붙는 것 같았다. 다음부터 선배한테 연습 상대가 되어달라고 부탁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모니코테도 우수한 영업원이 들어갔네. 앞으로 우리 담당 영업원으로 딱이야. 감사합니다. 잘 됐네요, 센거크 씨. 다음 사장에게 인정받은 거야. 네?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이렇게 멋진 기획을 가져온 영업원을 문전박대한 건 어디에 누구야? 그게 남성 영업원이었는데. 안경 썼어, 안 썼어? 쓰고 있었습니다. 사이토 씨구나. 지금 당장 여기로 호출할게. 그렇게 나를 문전박대한 사이토라는 영업원이 소환되었다. 사이토 씨는 처음에 영문을 모르는 채였지만 두 사람이 사장실과 차기 사장님이라는 걸 알고 안색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반도 씨는 머리꽃의 전 영업원이잖아요. 왜 우리 회사의 사장 후보로? 따님이라지만 너무 갑작스럽습니다. 사실은 어머니의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 건강해 보이시지만 암을 앓고 계시거든. 암이요? 그래도 초기 단계니까 수술하면 좋아질 거야. 하지만 이제 나이도 있으니 수술 후에 바로 업무에 복귀하기는 어려워. 그래서 딸에게 억지를 부려서 자리를 물려받을 시기를 앞당긴 거야. 사실은 모니코트에도 자기 후배를 키운 뒤에 하고 싶다고 했지만. 그렇군요. 됐어. 내가 스스로 정한 거니까. 어떻게 된 건지 알게 되자 사이토 씨의 안색은 더욱 나빠졌다. 댕거크 씨, 우리 사원이 무례한 태도를 취해서 미안해요. 우리 회사에 이런 사람이 있다니 정기적으로 불시 점검을 해야 했어. 그 사람 말고도 업무에 불성실한 사람이 있지 않은지 조사할 것을 약속할게요. 아닙니다. 저는 두 분이 기획을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만족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이건은 꼭 계약하고 싶어요. 발주도 할 거고 돈의 10개 점포에서 당신이 기획한 패키지로 캠페인을 개최하려고 해요. 시기는 4월, 이 시기는 문방구 성수기니까. 그래도 되나요? 맞아요, 사장님. 이런 애성의 기획 따위를. 당신은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나요? 저 말 말고 이 기획서를 읽어보세요. 할머니, 아니 사장님께 질책을 받아 척 처진 어깨로 기획서를 읽는 사이토 씨. 그 후에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는데 내 기획을 조금은 인정해줬다는 걸까? 생거크 씨, 잘 부탁해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는 기적 같은 운으로 대량 발주를 받는 것에 성공했다. 내가 제안한 문방구 사용법은 뚜껑 달린 필통을 휴대폰 거치대로 사용하는 것이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이 뚜껑은 뒤집을 수 있고 심지어 미끄럼 방지가 달려 있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하는 경우도 늘어났으니 써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기압과 기세로 만들어서 재고가 쌓였다는 초경량 라이트. 무려 이건 잡을 수가 있었다. 아니, 진짜 대단한 듯 대체 어떻게 사용하지? 라는 반응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이걸 책갈피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시야가 밝아지니까 자기 전 독서에도 딱 좋을 것 같았지. 그 밖에도 우리 회사에 팔리지 않는 라인업을 살펴보자 대단하긴 한데 어떻게 사용하지? 라는 상품이 많아서 내가 이런저런 수를 써서 좋은 사용법을 생각해냈다. 이것도 다 다양한 업종의 사전 지식 덕분이다. 불합격 매일 백통맨의 경험이 이런 곳에서 발휘되더니 내가 이 회사를 만난 건 운명일지도 모른다. 캠페인 당일, 그리고 캠페인 첫날, 나는 너무 긴장되어 사장님과 반도 선배에게 부탁해 모니푸드의 전보에 소개해달라고 했다. 매대는 학생과 신입 사회인으로 붐볐다. 그러자 잠시 후 문방구 매대 앞에 인파가 형성되었다. 대체 무슨 일이지 싶었는데 학생들이 SNS에 이 문방구 완전 대박, 휴대폰 거치대랑 필통을 합치시키는 발상 기발하다 키키,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인데 다 완전 좋음 등등 사진과 함께 게시글을 많이 올려줘서 화제가 된 것이었다. 샵 모니 꽃문구가 트렌드에 들어가기까지 했다.
잘 됐네, 생각후. 네, 감사합니다, 반더씨. 결과적으로 캠페인은 대성공이었다. 우리 회사의 재고는 모두 떨어졌고 추가로 발주할 정도의 인기 상품이 되었다. 우리 상품 개발부도 우리의 기합과 기세가 세상에 인정받다니 라며 크게 기뻐했다. 그 후 나는 영업에서 기획 영업으로 옮기게 되었다. 기획 영업은 기존 상품 판매는 물론 이번 같은 캠페인도 제안하는 곳이다. 하지만 우리 회사는 일손이 부족해서 새 상품 아이디어도 생각해야 했다. 뭐 말하자면 서비스에 관련된 건 뭐든 하는 상태가 된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 캠페인 덕분에 평범한 젊은이에서 SNS에서 화제가 된 기획을 생각한 사람이 되어 내 열의를 높게 사주는 사람이 늘었다. 이런저런 곳에서 얘기를 듣고 싶다는 연락을 받거나 대량 발주를 받아내는 등 정말 감사한 마음이다. 하지만 내가 가장 감사하는 건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가져온 아이디어는 테이프 뒤에 빨판을 합체시킨 문어 테이프입니다. 책상에 잘 붙고 조금만 힘줘도 테이프를 쉽게 떼어낼 수 있답니다. 어머나 여전히 재미있는 발상이네요. 완성되면 우리 전국 점포에 두고 싶어요. 그래요. 일단 10,000개만 예약할까? 네? 아직 시제품도 완성 안 되는데요. 맞아요, 사장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10,000개로는 부족하죠. 그 뜻이었어요? 아마 품절 속출이라는 타이틀도 중요하잖아. 그렇네. 또 하나 배웁니다. 이런 식으로 반도 선배는 순조롭게 사장님께 노하우를 배우고 있다. 그리고 나도 선배에게 영업 노하우를 가르침받고 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셋이서 비밀의 차 모임을 가지는 것이 내 아이디어와 의욕의 원동력이다. 나는 문방구를 정말 좋아해. 아무리 디지털화가 진행되어도 문방구 문화를 남기고 싶어. 그러니까 생각 후 앞으로도 잘 부탁해. 네, 저야말로 계속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문방구 업계를 부흥시키기 위해 힘내겠습니다.